듣다 보면 법을 알게 되는 로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P씨와 그의 아내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50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투박한 성격인지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다정해 보이는 부부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오랜 시간 부부로서 살아온 만큼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기쁜 일도 또 슬픈 일도 모두 함께 나누며 부부로서의 삶을 이어온 두 사람. P씨는 자신이 배우자를 아주 잘 골랐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그녀를 평생의 동반자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P씨는 오로지 아내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고 지난 20년간 다른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듯 아내 또한 자신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는 뒤에서 다른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동창회에 나갔다가 국민학교 시절에 짝사랑을 만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그 시절의 짝사랑남은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멋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양도 훌륭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짝사랑남은 그녀가 결혼 20년 차가 다 되어가는 그때까지도 아직 미혼인 상태였습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따로 연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문자 메시지, 그 다음은 카톡, 그리고 전화통화, 결국 둘은 데이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마다 P씨 모르게 숨죽여서 짝사랑남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심지어는 세미나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한 뒤 1박 2일로 여행까지 갔습니다. 단둘이 여행까지 가는 대범한 행동을 저질렀음에도 아내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두터웠기 때문에 P씨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던 P씨. 하지만 그 비밀스러운 불륜 현장은 당연하게도 발각이 됩니다.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P씨는 별 생각 없이 아내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눌러보던 P씨. 그러다가 메시지를 열게 되는데 그렇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겠죠. 그 무뚝뚝하던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마치 첫사랑을 하듯이 풋풋한 내용의 문자들. 그것들을 보게 된 순간 지금껏 아내를 향했던 그 믿음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P씨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올 만큼 큰 배신감을 느꼈죠. 이후 한참을 고민하던 P씨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혼을 요구당하고 맙니다. 미안하다며 사과한 것이 아니라 코웃음치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같이 사는 것이 지겹다며 P씨에게 짜증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아내의 모습. 마치 처음 보는 여자가 P씨의 앞에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P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들은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도무지 아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P씨는 고민 끝에 상간남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죠. 충분한 증거와 증언들이 있었기에 법원은 당연하게도 P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는데요. 상간남은 그녀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P씨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도록 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P씨가 제기한 소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죠.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간남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혼인관계가 오래전부터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법률상 부부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부부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난 것이 불법행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P씨 아내가 상간남을 꼬시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였죠. 오히려 P씨가 그동안 가정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드러나기만 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태양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재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상간남이 지급할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P씨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의 법정 싸움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이제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서게 되었죠.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꼬리가 길면 언젠가 밟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꼬리가 아무리 짧아져도 밝혀지는 게 바로 불륜입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상간남과 1박 2일로 여행까지 간 이번 사례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동창회뿐만 아니라 동호회, 등산회 등의 모임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외로움과 또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또 막 여유로워지잖아요. 이런 여유에 또 감사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여러 가지 모임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외로움을 부적절한 관계로 채우려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잠시 채워질지는 몰라도 결국 계속해서 목마르게 될 겁니다. 피해 씨의 아내는 가정이 주는 여유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또 외로움이겠죠. 오히려 동호회, 동창회 등의 그런 모임을 건전하게 즐겼을 때 비로소 외로움이 또 진정한 의미로 해소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